부산 전화 다시 이어서 자 안녕하세요 주식 강소 유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카카오에 대한 부분 엄청나게 다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자 버피청 이 천재형 또 신의 한수 미국 셰일 오일 기업 주식 사들여. 이 천재 이 레전드 주식으로 몇백 조를 벌었던 이 레전드. 자 버핏이 이끄는 글로벌 투자 기업 백구셔 해서이가 유가가 본격 상승하기 전인 올해 초부터 미국 셰일 오일 기업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의 주식을 매입해 9,12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되기 전에 블리자드의 1466만 주를 매입해 잭팟을 터뜨려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도 버핏의 안목은 야 독보적인. 근데 버핏의 안목인가? 아무튼 밑에 운용진들 뭐 있지 않을까요? 운용력들. 단독적으로만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야 그렇게 해서 뭐 하여튼 잘해 보면 대단해요 보면.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우리 카카오 형들아 지금은 오히려도 방해 세일이잖아 보면. 예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우리의 어떤 카카오 정말 어떤 엄청난 실적의 레전드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충분합니다.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할 거예요. 그리고 자 보면 올해 상장사에 대한 부분이 작년 4분기 부진 둘 중에 하나 어닝 쇼크가 되는. 그래서 10곳 중 7곳이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의 신뢰도가 조금 좀 눌러주고 있다는 그런 점을 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한 주요 상장사들 중에 하나로 어닝 쇼크 수준으로 부진한 성과를 좀 냈다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 증권사 3곳 이상의 추정치에 있는 상장사 가운데 4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 그래서 193곳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67.9%가 131곳 중 영업이익이 실적 전망치가 크게 미치지 못한 이런 점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한 10% 이상 미달하는 어닝 쇼크. 뭐 우리 카카오는 잘했어. 선방해서 선방한 거고 뭐. 그래서 카카오는 특별 상여금과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임직원들의 주식 보상 비용으로 30뭐 이렇게 할 수. 근데 앞으로 임직원들 알짤 없어 이런 거 주지 마 보면 상여금. 특별 상여금도 많이 주지 마 보면. 배당이나 늘려 배당이나 차라리. 그게 우리가 개이득 아닌가 보면. 그런 느낌. 자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좋지요 보면 실적 상승에도 IT 기업과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해서 이런 부분 좋습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에 대한 부분 앞으로 10% 20% 자사주 매입과 이런 부분 기본 배당 뭐 배당을 또 이렇게 따박따박 또 준다니까 부분.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 이 배당에 대한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터 리지역이 말해준 이 부분을 한번 보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장기적으로 배당주를 보유하고 모자라는 소득은 가끔씩 주식을 팔아 충당하는 것이 채권의 투자에 이자를 받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 되는 길이다. 그렇죠. 채권의 어떤 수익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배당주를 하면서 배당도 받고 시스타이도 받는. 근데 일반적으로 뭐 배당주의 어떤 주가 상승률 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는데 뭐 아무튼 주식을 하다 보면 배당이 참 중요하다는 걸 좀 많이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9년 차의 어떤 주식쟁인데 이게 배당이 참 중요하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가치 투자를 한 지는 19년 동안의 그 부분에서 가치 투자를 보면 2014년도부터 했으니까 보면 4, 5, 6, 7, 8, 9, 10, 11, 12, 11 12. 자, 다시요. 2014년 그러니까 4, 5, 6, 7, 8, 9, 10, 11, 12. 그러니까 8년 차네. 가치 투자 8년 차밖에 안 되네. 좀 쩔인가요? 보면 좀 약간 쩔이의 어떤
힘들어. 근데 가치 투자 종목이 좀 그 맞긴 맞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많이 기다리게 하죠. 그래도 뭐 좋은 기업을 오래 보유하면 다 존버는 성공하거든요. 카카오도 존버는 성공해 보면. 투자에 있어서 존버가 성공을 안 하는 경우는 아주 고평가된 기업을 잡았을 때. 근데 기업이 우수하다면 또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또 있죠 보면.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벤저민 그레이엄 형이 말해준 이 부분. 낙관으로 사지 말고 산수로 사세요. 이런 부분. 산수로 사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정략적인 분석이죠 보면. 그래서 자, 벤자민 그레이엄, 대단한 어떤 그레이엄, 뭐 경제학자이기도 하고요. 대단한 어떤 그레이엄입니다 보면. 그래서 증권 분석 창시자의 아버지, 투자의 아버지, 파더, 뭐 이렇게 보죠. 저는 어떤 주식 개그맨의 파더라고 불릴 수 있는, 주식 개그맨의 누뚱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자, 보면 결국에는 첫 와이프의 경우 원래 친형과 호감을 나누었던 사이였는데 벤자민 그레엄이 반해서 가까워졌고 엄청난 매력을 내뿜는 연인이라고 자신의 회고록에 서술을 하였으나 관련된 사진에서 확인되는 그녀의 모습은 조금 나이가 들었던 때이긴 하지만 그의 서술과는 많이 거리 있는 외모였다. 안 예뻤다는 얘기가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엔 친한 교수의 작업을 맡아서 운영하다 모두 날리고 진짜 극단적인 성격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르기 쉬운 우선주엔 매수, 떨어지기 쉬운 보통주엔 공매도까지 썼네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방법을 현재 제도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 그래서 자, 보면 이렇게 해서 가난한 성장 환경 탓에 투기적인 성향이 좀 적었던 버핏뿐만 아니라 벤자민 그레이엄도 대공황 때는 많은 돈을 좀 날렸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 투자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어떤 투자를 하자. 뭐 그렇게 되겠죠. 현명한 투자와 증권 분석 출간했고 상품 준비 통화 계획을 창안했고 미국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바르크 형제 중 유명했던 형 바르크가 매우 경멸했으나 동생 허만 바르크와의 관계를 유지해 이를 통해 루즈벨트 정책의 반영을 꾀했으나 실패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유대인이었고 기존 유대인 집단주의의 반발심을 가졌던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여자 관계에는 별 실속이 없었다. 버핏에 의하면 생긴 것도 볼품이 없었는데 첫 결혼은 기가 굉장히 센 여자와 결혼했다 이혼하고 그 뒤로 두 번, 총 세 번 이혼했나봐. 와, 정말 어머니의 냉소적이고 개팍한 성격이 뭐 미쳤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되네요. 그래서 자녀로 아이작 뉴턴, 마저리, 일레인, 뉴턴, 베저민 주니어 이렇게 해서 첫 번째였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되는데 얘들아 하여튼 벤자민 그레이엄이 굉장히 아무튼 투자에 있어서 많은 실패를 그 교수 돈을 운영하다가 날리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으니 얼마나 처절하게. 그러니까 주시장에 성공한 사람 중에 처절한 실패를 맛보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실패가 어느 순간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 너무 주가가 빠졌잖아 보면. 그래서 많이 빠졌고 주봉에서 양손으로 올려주는 유로모트 포커스. 자, 일봉에 대한 부분 82,200원에 대한 저점에서 양손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다가 거래량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출퇴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세게 터질 수 있는 요런 어떤 포커스가 다시금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과 주봉에 대한 부분, 주봉의 양손으로 힘을 굉장히 모아주는 모습에서 다시금 거래량 터져주면서 형들아, 거래량 터져주면서 주가가 슈팅이 컴직하게 다시금 나와줄 수 있는 새로운 모습
정말 어떤 추세적인 어떤 습성의 모습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멀리 봐야 됩니다. 자, 아랫카페에서 전방 확인하시고요. 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